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쭉 공부하려고. 그럼 그 병의 원인들에 의해서 병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일어나는 과정을 동양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서 이 발병이라고 합니다. 발병. 말 그대로 병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 병의 발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의 개념, 발병의 기본 원리 이제 그 발병에 얽히는 주요 요인, 그 발병 유형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병의 개념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발병이란 뭔가? 발병, 질병의 발생 과정. 말 그대로 발병, 질병의 발생 과정. 간단합니다. 길게 볼 겁니다. 발병이란 질병의 발생 과정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질병과 이제 재발, 이런 것들 이제 포함하고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발병이라고 합니다. 재발까지 전부 포함해가 이거 이제 발병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발병은 뭐냐? 우리 몸에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몸에서 전기, 좋은 기운하고 사기의 투쟁 과정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야, 오늘 몸이 되게 요즘 어떤 컨디션이 별론데 하면은 쉽게 감기 같은 게 걸립니다. 그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전기와 사기가 이제 싸워서 투쟁을 합니다. 거기서 전기가 이겨버리면 질병이 발생이 안 됩니다. 발병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전기가 사기한테 졌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발병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병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 사기. 자, 이 사자. 나쁜 사자죠. 나쁜 기운입니다. 나쁜 기운. 자, 이 중요한 조건이 다 사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기. 자, 사기란 뭐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말하며 이걸 사라고 측량한다.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병인을 배웠죠? 병인. 그 병인입니다. 병인. 그 병인들이 바로 사기인 겁니다. 그 병인이 우리 몸이 이 사기를 이겨내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사기로 우리 몸을 침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유금. 여러분 배우셨죠? 유금. 자, 유금 복수 한번 할까요? 유금에 뭐가 있습니까? 자, 풍. 바람 있죠? 한, 서, 습, 조, 화. 그렇죠? 화. 화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열이 되죠. 열. 자, 이게 유금은. 그런데 이 유금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육기라고 그랬죠. 육기. 6개 기운입니다, 원래는. 육기. 육기라고 칭할 때는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 풍, 한, 서, 습, 조, 화.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마른 기운, 불화, 열. 우리 대기상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상에 이 6개 기운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유금으로 바뀌냐? 우리가 지난주에 병인에서 말씀했죠. 이 6개의 기운이 우리 몸을 항상 들어왔다 나가는데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많은 계절 있고 찬기가 많은 계절, 더위, 이게 계절에 따라 바뀌어갑니다. 습이 많은 계절, 어둠에 마른 기운이 많은 계절, 열이 많은 계절. 계절에 따라서 이 양의 변화가 있지만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6개. 우리 이 자연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양에서 차이돼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자, 뭐 봄에는 바람의 기운이 세다. 겨울에는 찬 기운이 세다.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많다. 비가 많이. 자, 그럼 가을 된다. 마른 기운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6개는 항상 우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의 기운이 왜 유금을, 나쁜 음자, 음상, 음탕하다 뭐 이럴 때 쓰는 음자입니다. 이렇게 하죠. 나쁜, 이 음을, 왜 그러면 6개가 유금으로 바뀌느냐? 우리 몸이 약해져가지고 6개의 기운이 결국은 사기로 바뀌어요. 이 사기로. 이래서 이게 발병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음식. 과식을 한다는 것도 너무 적게 먹는. 그 과식도 안 좋지만 음식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안 좋죠. 왜? 영양실조가 일어나니까. 그 음식의 실이 조절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노일 손상. 노일이 뭡니까? 일. 딱 우리 병인에서 배웠죠? 과도한 노동, 과도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것에 의해서는 우리 몸 상한다. 노일손. 그 다음에 기생충 거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뇌기.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뇌인에서 칠정내상. 우리가 병인에서 배웠죠? 칠정내상. 이 칠정에서 내 몸이 상한다.
그 다음 외상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뭐 칼로 잘렸다든가, 뭐 못에 찔렸다든가, 나뭇가지, 이런 게 이제 외상. 자, 이러한 것들, 여기에 뭐가 또 포함이 되느냐? 우리 몸들, 담음, 가래, 어혈. 일반적으로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한 병리대사의 산물이다. 병리대사의 산물. 여기에 담음하고 어혈이 들어갑니다. 담음은, 여러분 몸 안에 가래가 생기면 물이 차는 겁니다. 어혈 아시죠? 피가 묻히는 거.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암도 올 때 어혈 종류입니다. 어혈 종류 들어갑니다. 암덩어리도. 이런 것도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다.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 대사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담음이나 어혈은.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기가 이제 발병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성질, 유형, 특징별로 이렇게 다른 성질과 유형의 사기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질병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기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제 유금에 의한 발병. 유금이란 게 뭡니까? 육기가 변한다고 그래요. 육기. 육기가 우리 몸에서 그 육기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했으니 그게 유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좀 외감. 우리가 병인에서 배웠죠. 외감병으로. 유금은 외감병인데 대표적인 것이다. 이거 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외감병에서 발병이 급하고 표증이 하죠. 표증이다. 우리가 팔강변역에서 배웠죠. 표증하고 리증. 표증은 어디 갑니까? 양으로 들어가고 리증은 음증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한사에 의한 표환증. 쉽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면 감기입니다. 자, 찬감기에 걸렸다고 봅시다. 자, 표환증 뭡니까? 자, 감기면 오한발열이 나오죠. 오한발열. 자, 오한하고 발열. 자, 오한하고 발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한, 발열. 자, 오한하고 발열이. 자, 표환증은 어떻게 됩니까? 오한하고 발열이 나오는데, 어떻게? 오한이 더 세다, 이거, 오한. 그건 표환증이죠. 그 다음에, 발열이 더 세다. 표열증입니다, 표열증. 자, 이건 일종의 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라고 해야 돼요. 자, 표환증. 그 표환증일 때 어떠냐? 한사에 의한 표환증. 이거 외감병이죠. 왜 한사가 더 좋은 거지, 한사가. 그 다음에 뭡니까? 서사에 의한, 더위에 의한 중서. 중서는 뭡니까? 더위 먹은 겁니다. 더위 먹은 거. 딴 것은 서사, 더위 설자죠. 더운 서. 여름날, 더위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에 의한 온조와 량조. 자, 온조. 초가을입니다. 량조, 늦가을입니다. 자, 초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대기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죠. 여름에 가을 날씨 생각을 줍니다. 근데 아직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죠.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죠. 그래서 온조라고 그럽니다. 온조, 그때. 그때 오는 감기들이 어쩌냐면요. 몸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말라가지고 가래가 나올 것 같아 하면 가래가 안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이게 조증의 증상. 말라있다 이거. 몸 안이 말라있다 이겁니다. 그럼 양조. 자,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간다는 게 겨울로 넘어간다. 자, 늦가을에 더위가 약간 남아있고, 근데 추위가 살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겨울로. 그게 량조라고 합니다. 차가울, 서늘할 양조. 이 량조. 이 두 개 나눠진다. 조사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감에 의한 발병이다. 외감증.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증이라고 한다. 이런. 자, 그럼 표증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 표증하고 리증인데 표증은 양증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지. 양으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사기의 성질과 발병 증명 유형을 사기의 성질하고 유형은 일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 이제 유금에서 한번 봅시다. 자, 바람, 더위, 화. 이 사기는 양사라고 한다. 음양을 분류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편성이라고 한다. 양편성. 그래서 실열증이 나타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게 뭡니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때 언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때는 뭡니까? 음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음양 조화.
음양 조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뤘을 때. 자, 음양 조화. 음양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이때가 우리 마음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 우리 몸이 병증으로 갔다. 음양실조입니다. 음양실조. 음양이 실조되어버려. 음양실조. 음양이 조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요. 혹시 어떻게 한의원 가려고 한의원 사람이 뭐죠? 몸이 나 음양이 요즘 실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의 사람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 사람 봐. 음양 실조예요. 음양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몸 병은 음양이 균형만 있으면 절대 몸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양이 실조돼서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자 양편성이란 뭐냐? 자 음과 양이 자 양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둘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양편성은 뭐냐? 양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이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음이 양을 잡아가고 꼭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양이 우리 몸을 지배하면서 음을 잡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큼 커져 있는 이 양을 밖으로 몰아내야죠. 몰아내야지. 그래서 이건 실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냐? 항과 습의 사기는 음사이다. 이건 또 음편성이다. 그 실한증이 나타난다. 여기는 양편성의 실열증이었죠.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음과 양이, 자, 양, 딱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양, 딱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음이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음이 이만큼 늘어났어. 자, 그럼 어떻게? 양이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조화가. 음양 실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만큼 커진 음을 밖으로 몰아내야죠. 그게 실증인 거죠. 실제 음의 사기, 음이 이만큼 커지게 사기로 바뀌어버렸다. 우리 몸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왜? 양과 음이 50대 50로 조화를 이루면 서로가 서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몸은 가장 큰 건강한 상태로 있는데, 이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음이 이만큼 힘이 세져가지고. 음이, 너 잘 됐다. 양 너 죽어봐라. 잡아 누른단 말이에요. 몸 미치겠어요. 균형이 깨져버려가지고. 이걸 이만큼 몰아내버려야죠. 그래서 이게 실한증이 나타나. 아까 실열증이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사, 음사. 이 차이가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계 성질과 이 발병적 유형은 서로 일치가 된다. 사계 성질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기와 병적의 경중도 관계가 있다 해서 사기. 심하면 병이 있고, 사기가 심하면 병이 있고, 당연히 사기가 막 나쁜 분이 막 당연히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기가 많지 않으면, 가면 병이 얕고 가벼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구미한 발병은 그 시작이 대부분 왜? 표증이니까요. 처음에 우리 몸에 약간 이제, 여러분께 감기 증상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처음에, 몸이 좀 으시름시, 오늘 몸이 으시름시하고 열이 좀 나는 것 같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 넘어가 버려요, 그거.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심해져야죠. 열이 점점 심해지고, 몸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약 먹어야 될까. 근데 약간 음이 있어야 때 약을 딱 먹어보면 바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유구미한 발병은 처음은 가벼운데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라는 건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는 전염병. 전염은 그 자체가 시작하면 이미 전염병 걸렸다 그러면 이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전염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염병하고 감기와 구분.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유구미에 의한 발병하고 여기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고. 병정의 경중은 우리 몸의 정기의 상태 외에도 사계의 경중 및 종류 성질과도 관계가 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의 위치도 사계의 종류 성질과 관계가 있다. 병의 위치. 자, 풍사는 양사다. 풍사는 양사. 좀 전부터 얘기했죠. 풍사. 자, 성질이 가볍고 쉽게 양을 침범한다. 양의 위치를 침범한다. 왜? 풍사는 바람을 한번 생각해.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강의 시간에.
동양의학은 뭡니까?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우리 몸에다 대비하고 있다. 그냥 바람을 생각하지만 바람이 없던 건 잘 돌아다니잖아요. 잘 돌아다니. 자, 우리가 바람이라는 성질. 자, 바람이 그냥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가볍고 쉽게 양의 이치. 네, 풍수한 양에서. 음양에 있어는 음과 양은 가볍고 쉽게 움직인다 그랬죠. 제가 음양 이론할 때. 음은 묵적지근하고 뭔가 가라앉아 있다. 자, 그겁니다. 그것은. 그 바람은 뭡니까?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뭐가 나냐. 오한발열, 두항강통, 두항. 머리가, 뒷목이 땡겨 머리 아픈 거. 자, 해수 기침 나오고, 객단 가래 나오고. 자, 이거 뭡니까? 거의 감기 증상이잖아요. 감기 증상.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체에 관계된 장부 측정. 여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바로 자기가 관계된 거, 여기가 관계된 장부 바로 침범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질 설사 같은 거는 바로 설사하고 배탈 나잖아요. 딴 데부터 해서 차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기 마치 그렇게 하죠. 감기는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이질 설사 걸려면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의 내부요, 좀 더 내부 전기부요. 우리 몸에 기운이 부족하다. 좋은 기운이 부족했을 때. 자, 전기란 건 뭐냐, 그러면. 인체 생리기능이며 외계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우리 몸 안에 생리기능, 정상적 생리고 외계 환경에 적응. 외부의 그러니까 사계 6기가 이제 6개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6개의 기운에 내가 몸으로 이게 적당하니 막아낼 수 있다. 외계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 자, 그건 사계의 저항력, 건강회복 능력 때문에 이건 사계에 대한 저항력이죠, 저희들. 예. 내 몸에 좋은 기운이, 자, 바깥에서 나쁜 기운 다 막아내고 있죠. 바람? 야, 바람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바람 당연히 있어야죠. 바람? 근데 내 몸이 전기가 약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 바람이 그냥 치고 들어와 버려, 내 안으로. 자, 더위가 치고 들어와요. 차가운 기운이 치고 들어와요. 왜? 내 몸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왜? 전기가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칭하고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허약해 부족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전기가 허약해지면 우리 몸에 방어 능력이 있잖아요. 첫째, 우리 바깥을 싸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바깥. 이걸 외기라고 합니다. 유익이라고 합니다. 유익기. 우리 동양성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유익기. 이 방어 능력이 저하되면 외사가 침입합니다. 이제 바깥. 그럼 여기서 외사란 건 뭐냐? 아까 우리가 막 유기입니다. 육기. 이 육기가 유금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발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 부족은 발병의 내부 요인. 그렇죠. 내부 부족. 내 몸 안에 전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바깥의 기운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바깥의 기운은 일정하게 있어. 그냥. 그대로 우리 계절에 따라 변하고. 근데 이 바깥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근데 옆에 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나만 모르면 내가 감기에 걸려요. 그렇다면 내 몸이 이 전기의 상태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의 상태가 질병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는 감기 걸려서 금방 2, 3일 만에 나와버리는데, 어떤 친구는 감기 4, 5일씩 끌고 가고, 일주일도 끌고 가고. 여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몸 안에 전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내 몸 안에 전기가 강한 사람이냐, 약해져 있느냐. 이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야. 정사상박의 사기하고 정이지면 발병이 된다. 그렇습니다. 전기와 사기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기가 이기는 이거 정이 지면 발병이 되는 겁니다. 발병이나 딴 거 없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사기가 이기면 정이 지고 이건 발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기가 정을 손상시킨다. 그럼 어떻게 기능 상실이 난다. 사기가 병을 일으키면 먼저 장부경락에 영향을 생리공능이 이상해집니다. 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질송산. 사기에 발생한 질병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피부, 근육, 혈맥, 진액, 골격 등이 손상된다. 자, 사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다치게. 기능도 이제 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피부, 근육, 혈맥, 진액, 골격 등 이런 데도 손상을 입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가 정을 손상지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 신체 체질 특징이 변하면서 양허 체질. 자, 양허. 양이 허해졌다고. 내 몸이 양이 허해졌다. 자, 사이에서. 자, 양기가 손상되고. 자, 양허 체질이다. 자, 뭐가 되냐. 자, 음과 양이 초할류가 된다 그랬죠. 음양, 양음. 자, 음이 이만큼 커졌어요. 자, 양을 누르기 시작해요. 양이 힘이 없어요. 그죠? 양이 힘이 없어. 눌려. 점점 줄어들어. 점점 내려가. 자, 양이 이만큼 내려가. 음은 음은 상당히 점점 세져. 이런 상태로 가기 전에 이 음을 이렇게 몰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병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음을 빨리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 음을 몰아내지 아무런 없어, 양이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 양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자, 힘 센 놈하고 힘 약한 사람하고 처음에 싸움을 할 때는 조금 힘 약한 사람이 덤비잖아요. 그럼 점점 힘 센 사람 눌려가잖아요. 나중에. 점점. 그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힘 센 놈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점점 갈수록 힘 센 놈한테 눌릴 수밖에 없어. 힘 약한 사람은. 그 점점 찌그러. 점점 양도 찌그러. 이거 줄어들기 시작해요. 또 양의 체질로 바뀌어버린다. 양이 허해진다. 왜? 음한테 이제 눌려가지고. 이해를. 그럼 음의 체질은 뭐냐? 이거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양이 이만큼 커졌어요. 자, 음이 쭈그라들어요. 양한테 눌려가지고. 자, 양 사이에서 음기가 상하면서 오래되면 음의 체질로 바뀐다. 점점 찌그러드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양의 체질이나 음의 체질이나. 상대방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이쪽 맞죠? 이쪽 세니까 점점 눌려가지고. 점점 갈수록 더 찌그러들어. 그 전에 이걸 빨리빨리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버려야 돼. 뭐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항사. 전기가 사기에 대한 방을. 전기가 사기를 어떻게 방을 해야 하는가. 외살침을 방해한다. 자, 전기가 강성하면요. 우리 몸에 전기가 세면 자기의 사기에 대한 저항력이 겨우 면역력이 세죠. 우리가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게 뭡니까? 면역력 강화를 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면역력 일종의 전기입니다. 전기.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강성해지면 사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병사가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를 한다. 그 아까도 좀 우리 몸을 싸우는 이기단 기운이 싹 감싸고 이게 딱 정당하면 바깥에서 나쁜 사이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싹 막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우리가 항상 좋은 기운을 강성하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또 보약을 지어 먹고 한용 다 하는 게 이게 전기를 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기보강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깥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병에 징후에 영향을 미친다. 징후에 보면 정사상박의 표현이다. 자, 우리 몸이 질병 요인에 저항하는 반응이다. 만약에 전기항사가 유력하면 정성사시되면 이는 표증이 되지만 표증, 열증, 실증이며 모두 양증에 속한다. 우리 몸이 질병 저항하는 반응이 전기가 항사 유력 힘이 있다. 그러면 이런 깊이 병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쩌냐면요. 우리가 참 열이 막 나잖아요. 우리 몸이 왜 열이 나? 그게 전부 다 전기하고 사기가 싸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기하고 사기가 싸우기 때문에. 오한 발열이 나오는 이유가 전기하고 사기가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래서 오한 발열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딱 이겨내버렸다. 그 강경을 왔다가 어제 몸이 뭐 비실비실 좀 하다가 오늘 말짱하게 하룻밤 푹 자고 났더니 뭐 약도 안 먹고 오늘 감기 좀 있는데 쉬자 하고 딱 쉬었더니 그 다음날 좀 몸이 말짱해요. 자, 그게 뭐 전기항수죠. 전기가 힘이 아주 센 겁니다. 그 이게 잠깐 왔다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표증이고 그냥 열증 모두 양증에 속한다. 이런 겁니다.
바로 병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기양사의 작용은 어떻게 하냐. 질병의 약을 사용하지 스스로가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딱, 그랬더니 감기균 좀 있었어요. 딱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좀 집에 가서 좀 푹 쉬자, 오늘은. 오늘 일하지 말고, 뭐 책도 보지 말고 오늘 그냥 푹 자자. 그럼 그냥 딱 한숨 푹 자고 났더니 딱 아침에 말짱. 이게 전기양사. 전기가 살을 이겨낸 겁니다. 이 살을. 이게 여러분의 몸을 항상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병이 안 생기려면. 어? 그 다음에 정과 사. 정이 강해서 세화를 이길 경우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사가 성해서 정이 질 경우, 이게 발병입니다. 병이 발생. 이게 발병이 된 거. 발병이지. 이게. 정이 사한테 져버렸을 때, 이 나쁜 기운한테 져버렸을 때, 우리 몸에서 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발병에 영향의 주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발병에 영향을 끼쳐서 요인은 수도. 그렇죠. 우리 몸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병인도 외관병이 내상병이 내외 병이 아닌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근데 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병인데. 병을 일으키는 거 요인들이. 그리고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거 요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을 일으키는 사기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질병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유금 이런 것들 아니고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연환경, 사회환경, 체질 요인, 정서적 요인, 음식 영양, 신체 단련. 그래서 외부 환경, 자연과 사회환경을 말한다. 그러면 기후, 지역, 생활 거처, 작업 환경. 영향, 기후. 자, 우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거기에다, 그 다음에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북극지방, 다 나는. 거기 또 기후가 다 틀리잖아. 그럼 우리가 여름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기후. 그 다음 또 지역, 좀 전에 얘기한 거 지역들. 지역들에 또 그 기후지가 또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르. 그 다음에 생활 거처.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어떤 애 집은 강가에 있다. 어떤 집은 산 밑에 있다. 나는 틀리잖아. 야, 강가에 있는 집은 당연히 습기가 강하겠죠, 습기가. 자, 산 밑에 내려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건 조사. 마른 기운이 있어야겠죠. 물하고 뚝 떨어져 있다. 바닷가에 사는 집. 다 틀리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업 환경이 다 틀려요.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작업 환경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는다. 어떤 분들은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다 자기, 틀리지 않습니까? 작업 환경.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자, 먼저 기후부터 봅시다. 사계절 기후의 이상 변화. 사계절 기후가 정상으로 변하지 않고, 정상이 이상이 됐다. 잘못됐다. 이때는 사회가 병을 일으켜서 자생하고 퍼져나가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에서 많은 발병이 일어난다 해서 이제 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제 봄을 한번 보죠. 바람이 많기 때문에 풍병이 많으며 특히 풍온병이 많이 발생한다. 봄에 우리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서 감기를 많이 돕니다. 이게 풍온병이 많이 발생한다. 바람과 이 따뜻한 기운이 있어. 그래서 옛날 보면 전염병들 이럴 때도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염열하여 습열 온증하기 때문에 상서, 중선이 습열병이 맞아. 상서와 중서, 상서. 더위에서 중서, 더위 먹는 거고. 자, 더위에서 상하고 하나 중서, 더위를 먹는 거죠. 그래서 습열병이 많이 발생. 여름의 특색입니다. 더위병. 이게 계절의 특색이죠. 가을. 조사가 쉽게 나타나면 온조와 좀 전에 얘기했죠. 온조와 량조 얘기했죠. 초가을이냐 늦가을에 따라서 조직이 온조냐 량조로 나눠진다. 얘기를 했죠. 자, 겨울, 몹시 차고 풍화, 당연히 한병이 많이 맞았겠죠. 예. 제가 좀 전에 했지만 우리 6기, 이 6개의 기운이 우리 대지에 항상 존재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그게 변한다. 봄에는 바람, 여름에는 서즉, 가을에는 조, 겨울에는 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절에 따라, 6기가 다져,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맞는 센 기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기운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
우리 몸에서 전기가 강해서 이걸 이겨냈을 때는 이게 발병이 되지가 않는데, 이걸 우리 못 이겨냈을 때, 그때는 이러한 발병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의 특색대로, 여름은 여름의 계절의 특색, 가을은 가을에, 겨울은 겨울. 근데 꼭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절에는 대부분 이런 병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뭐니까 줄을 이룬다 이거죠. 그렇다고 꼭 이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설계에서 가을에도 한증에 감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한기에 덮쳤다고. 봄에 꼭 풍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풍한도.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게 줄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때는 계절적 요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는 전기를 상하고 전염병 발생에 그럽니다. 그렇죠. 이상기후가 발생할 때 가장 흔한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없어서 그럴 때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면 전염병이 참 많았습니다. 콜레라도 있고 장티푸스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이 이제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 기후, 그리고 특히 이제 아직 유생, 이 나이 따른 후진국에서는 이 기후가 갑자기 돌변하면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어떻게 되냐. 지역이 같지 않다는 것은 기후 특징이 생산되는 물건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후의 특징이 틀리고 지역이 같지 않아. 그럼 생산되는 물건. 자, 바닷가냐 아니냐. 나는 내륙 지방에 있다. 그러면 거기 생산되는 물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생선을 많이 접하고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은 생선을 구경을 못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생활 신체적 영향이 미쳐집니다. 자, 여기서 북쪽 지방 보자. 물이 차고 얼음이 많으며 기온이 항상 낮으므로 한사가 쉽게 발생, 한병이 많다. 당연히 그때는 한병이 많다. 왜? 그쪽은 한기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기가. 그래서 한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남쪽 지방. 기후가 온열하면 당연히 온열하면 수별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산간지역. 해산물 섭취 가지고 요도결핍. 요도결핍은 갑산성병이 맞습니다. 갑산성병. 요도결핍. 이 요도란 게 대부분 그 해물이 그러니까 해조류 있잖아요. 해조류에 요도가 있는데 저 내륙 지방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평생 바다를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 중국 내륙 지방 같은 데도요. 근데 그 사람은 해산물을 그 섭취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바닷가 보죠. 그래서 갑상선병이 많이 발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다음에 생활 작업 환경. 청결하고 안락한 생활을 고쳐 작업한 사람의 세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특히 산업화 이후의 자연환경 오염으로 인한 만성의 발생이 많다 이겁니다. 자, 솔직히 청결하고 안락한 생활을 거쳐 작업한 사람의 심지 직접 우리가 솔직히 이거 위생 상태가 지금 어쩌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60년대 이제 70년 저희도 진짜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상하수도시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물이 식수가 오염된 것들도 많았고, 그 다음 하수 처리가 돼도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영향을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전염병들이 많고, 그리고 또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했었죠. 그전에는. 지금은 작업 환경이 참 이제 아주 쾌적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고 나오니 신체적으로 엄청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주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산업화 위의 자연환경, 오염. 지금 가장 문제는 오염이죠,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니, 이런 수많은 우리가 편히 만든,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든 환경 오염. 이게 지금 아주 큰 이제 그게 되고 있죠. 유생적인 환경은 좋아졌고, 그래 주거지 이런 건 좋았는데, 우리가 발생시키는 오염 물질들. 이 플라스틱가 되면 몇백 년 썩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플라스틱 엄청 떠다닐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또 미세 플라스틱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우리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런 것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의 생활적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그것들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이제 건강들, 우리가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영향을 끼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단체에서들 제발 플라스틱 양을 줄입시다. 그리고 일회용품들 쓰지 맙시다 하는 게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체질 요인과 발병을 보면 체질은 뭐냐?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체질 신체와 내부 요인인데 여기서 이제 선천적인 요인하고 이제 후천적 요인 나눠서 보는데, 자, 한번 봅시다. 신체의 체질이 같지 않으면 질병 요인이나 감염성이 같지 않다. 풍사에 약한 자는 표기가 약하다. 바람이 풍사. 그 다음에 한사에 약한 자는 양기가 허약하고 열사에 약한 자는 음기가 허약하다. 그리고 시구에 불편을 느끼는 비위가 허약하다. 이렇게 조금. 자, 풍사에 약한 자. 표기. 우리 위기라 그랬죠. 제가 위기. 이게 약한 거예요. 그냥 바람이 쉽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한사에 약한 자. 자, 한의 기운, 찬기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내 몸이 한을 이겨내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사. 몸이 양기가 있어. 뜨거운 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뜨거운 기운이 약하다. 그러니까 한사가 쉽게 들어와 버린다, 이거. 왜? 한을 이겨내지 못해, 내 몸. 나 찬 거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 찬 거. 찬 거만 되면 나는 아주 질식을 아주. 이게 양기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왜? 따뜻한 기운. 양기랑 따뜻한 기운이나 보시면. 자, 따뜻한 기운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 기운이 싫은 거예요, 찬기. 찬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양기가. 그 다음에 열사에 약한 자. 자, 음기가 허약하다. 열사에 약한 자. 자, 열사. 뜨거운 기운 나 싫어. 나 뜨거운 거 진짜 싫어, 나. 뭐 주변에 그런 분들, 친구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 뜨거운 데가, 나 진짜 싫어. 왜? 이건 뭐냐? 음기가 약해가지고, 허약해가지고. 음기가. 열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내 몸에서. 열사를. 그 열사 쉽게 덤벼드는 거야. 난 진짜 뜨거운 거야. 음기가 허약하다, 음기가. 음기가 열사를 밀어내버려야 되는데, 밀어내지 못하는 거야. 거꾸로, 여기도 한사, 여기서 양기가 한사를 밀어내지 못했고, 여기는 음기가 열사를 밀어내지 못하는 거야, 내 몸에서. 열사. 여기다. 자. 그러고, 조금만 밥만 먹고 나는 속이 불편해. 이건 비위가 허약하다는 거야, 내 몸, 비위. 왜? 소화기관이 허약해져 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체질자, 발밀조, 어린아이들 보면 장부가 아직 연약하고 기혈이 충만하고 치음, 치향체제, 치음. 음이 아직 어리고 양이 어리다. 음이 어리고 양이 어리다. 유치하다. 우리 유치하다고 그러죠. 자, 양부가 아직 연약하고 기혈이 충만한 치음, 치향의 체질, 어린아이들. 그래서 애들이 병이 쉽게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사에 감염되기 쉽고 혹은 음식에 쉽게 상하여 발병을 한다. 어린애들이 쉽게 병을 오게 아직 내 몸이 기혈이 충만, 우리가 성인들만큼, 청장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몸이 완전히 갖추는데 그만큼 우리가 아직 이 어린애들은 그만큼 되었지 않다. 이겁니다. 기혈이 전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청장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특히 더 돌봐야 되는 한이고 이런 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음과 양이 성인이 안 됐다. 굳건하지 않다. 그래서 치음, 치약. 그래야 합니다. 음이 어리고 양이 어리다. 이런 체질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외사에 감염되기 쉽고 혹은 음식에 쉽게 상하며 그러니까 어린애들 쉽게 하면 어린애들 보면 식중독이 잘 되다. 어린애들 특히 유치원 같은 데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어른들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똑같이 유치원에서 선생님하고 어린애들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데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애들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 이것 때문에 아직. 애들은 아직도 아주 허약한 겁니다. 그리고 기혈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응?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자, 오장 6배 전기가 많이 하고 체질이 약해서 쉽게 담음, 해천, 현운, 심계, 소갈 등의 병증을 일으킨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나이 좀 조그만 가래 끓고, 조금 컬럭컬럭거리, 현운 머리가 어지럽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소갈증, 당뇨 증상 등이 병증을 일으킨다. 자, 우리 오장의 전기자. 오장하면 우리 복수 한번 더. 오장. 오장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오장 6부. 자, 오장을 오행의 순서대로 합시다. 오행. 자, 목, 화, 토, 금, 수죠. 목, 화, 토, 금, 수. 이게 오행이죠. 자, 목과 관계된 장부. 간이죠. 자, 복수 한번 하십시다. 자, 화, 심장. 토, 비장. 그 다음에 금, 폐, 수, 신장이죠. 이게 오장이죠. 자, 우리 오장 6분한테. 6분은 뭡니까? 간하고, 뭡니까? 담이죠. 간담. 자, 심장하고 소장. 비장하고 위. 폐하고 대장.
신장하고 방광.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3초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오장육부라 그런다 그랬죠. 이게.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오장육부. 자, 오장에 나자. 그래서 오장의 전기가 많이 하고. 자, 우리 이제 이 오장. 여기 오장육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린애들은 아직 완전히 크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오래 이걸 썼으니까 이제. 그렇죠. 기계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노후되는 거죠. 우리 집도 오래된 집도 노후돼서 이제. 그래,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점점 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오장육부. 늙어가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떨어져요. 오장육부의 기운. 오장육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늙어가고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점점. 우리 생명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 오장육부가 쇠퇴하면서. 우리 오장육부만 튼튼하면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만 튼튼하면 전혀. 근데 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잃어가 버리는 겁니다. 점점. 오장육부의 기능을 잃어가니까 우리 몸 안에서 담음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고 물이 차고 해천 기침이 나고 혀는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벌떡거리고 소갈증이 뭡니까? 당뇨 등의 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자, 3초는 뭐면, 자, 우리, 그것을 오장육부 보니까, 여기까지 다 우리 기억하는데, 3초가 뭡니까? 3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3초가 뭐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초란 해부학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동양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상의 장부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기가 통하는 통로다. 기가 돌아다니는 통로다.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그랬죠. 상초는 어디서 어디 갑니까? 행경막에서 행경막 위. 행경막 위죠. 그 다음에 중초는 행경막에서 배꼽. 그러니까 배꼽 밑에. 하초라 그러죠. 이게 기억나시죠? 보니까 오장육부. 이게 오장육부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이 오장육부가 점점 쇠퇴하고 어린애들은 아직 이 오장육부 아직 튼튼해져 있지 않고 이래서 병이 쉽게 발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비만하거나 담습이 많은 자는 현우나 머리가 중풍이 쉽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몸이 마르거나 음기가 해약한 자, 폐로 해수 등의 질병에 약하다. 이렇습니다. 체질이 질병 징후 유형을 결정한 요인이다. 같은 질병에 감염되어도 체질이 다르면 나타나는 징후가 다르다. 자, 같은 풍안의 사기가 감염이 되어도 표실증과 표혈증으로 나타난다. 자, 표기가 허하지 않고 주리가 치면, 좀 전에 얘기했죠. 유기라고 그랬죠. 이 유기가 약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오한, 감기가 부항강통, 무한, 땀이 나지 않고 맥은 부한으로 뜬다. 뜬맥이 났고 부드럽다. 그래서 표실증이 나타난다. 이 실증이 나릅니다. 실증. 근데 표기가 허하고 주리가 치밀하지 않은 자. 이건 자, 유기가 약하다 이겁니다. 그럼 내 몸이 허해졌다. 그럼 당연히 허증으로 나오죠. 표허증. 자, 오한이 나오고 머리가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뒷머리가 땡깁니다. 자, 부항강통이라는 건 머리가 아프면서 뒷머리가 땡기면 빳빳해져. 그래서 땀이 난다. 그건 맥은 부환이다. 이거 심피플 맥은 부환 등의 표허증이 나타난다. 자, 표허증과 표실증에 여기 딱 여기서 차이점이 뭘 느껴졌습니까? 왜 이거 허증이고 이거 실증이냐? 자, 풍환의 사이가 침범입니다. 풍환. 자, 여기서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건 무한이고 이건 땀이 납니다. 자, 무한이란 건 뭐냐? 땀이 안 나요. 감기가 난다. 땀이. 상궁이 덮였는데 내 몸이 튼튼해가지고 땀구멍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땀구멍이 열리지가 않는. 땀구멍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는 땀구멍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어떤 경우는 땀이 나온다. 땀을 확 뽑아버린 약을 씁니다. 저희들 그때 땀을 확 배출시키고. 왜?
땀에 의해서 사기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사기를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뭐 만약에. 이게 실증입니다. 실증. 그냥 막말로, 자, 음하고 양하고 있는데, 자, 표실증과 포증을 한다. 자, 풍안에 의한 사기. 자, 음이 이만큼 올라갔다. 음이 이만큼. 또 이걸 몰아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음양. 땀이 안 나요. 왜? 맥이 부안. 맥은 뜨거운데 땀이 안 나. 왜? 표가, 땀이, 이건 안 나는 거, 이거 땀이 난다 이겁니다. 땀이 나. 왜? 땀이 쉽게 열려버려요. 내 몸에 위기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자, 한쪽이 쉽게 덤벼. 양이 허해져 있다, 양이 막 허해져 있다. 허증이다, 이거 허증. 그 쉽게 땀이 나가버려요. 땀구 열린다. 그 이때는 약간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같이 써줘야 된다. 감기지만. 그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자. 병인이 같지 않더라도 체질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증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양열체질인자가 서사나 열사에 가면 당연히 열증이 나타난다. 풍환상에 감염된 이는 울체적 여러 가지 열성 증후가 나타난다. 풍환상, 왜? 체질이 열화, 열증의 사기. 그래서 한사가 덮쳤는데도 이게 뭉쳐갖고 열로 화돼버린다. 열화돼갖고 열성 증후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체질적인 차이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활동으로 의외의 자극으로 인한 내장 기능의 반응을 이제 그걸 우리가 정서적 요인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병인에서 나왔죠. 내상칠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정서적 자극이 오래된 병이 된다. 정서적 자극한 발병도 그 성질 강도 및 지속된 시간과 관계는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랬겠다. 자, 오랫동안 어떤 정서적인 뭐 슬픔에 빠져 있다.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저 친구는 뭔 생각이 저렇게 많은지 몰라. 저 친구 왜 좀 요즘 저렇게 기분이 안 좋냐, 쟤. 이런 지속된 시간, 이것과 아주 관계가 그 강도. 그걸 어느 정도 강도로 자기가 계속 뭐 잠깐 항상 되면 계속 이제 거기에 따라 차이가,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 성질이 같지 않으면 질병성도 같죠. 그렇죠. 정서적 자극이 어떤 걸 받느냐. 우리가 병인 공부할 때 배웠죠. 내상칠증에서. 희는 발병이 적다. 자, 기쁨은 발병은 적지만 이것도 너무 과도한 기쁨은 병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과도한 노는 병이 중하다. 신은 화를 쉽게 맞으면 쉽게 난다. 그 다음 경공은 자, 놀래거나 공포스러운 거, 발병이 빨리 나. 그래서 갑자기 놀래. 그 공포에 빠지면. 그 다음에 우사, 생각하는 게 깊다. 우사, 발병이 안만하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사라는 거 뭡니까? 발병하면. 생각이 항상 깊죠. 특히 이게 뭐냐면,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여러분들. 저증과 우울증이죠. 저우울증은. 근데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참 많이 이제, 우울증한 애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리고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갑자기 덤벼오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안개처럼으로 몸으로 사박사박 스며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점점 빠져들어가 있는 겁니다.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점점 조금씩 치고 도는다. 이게. 차라리 갑자기 발병이 딱 돼가지고 느껴보면 그때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워낙에 오래 먹으면서 자꾸 여기서 우울증이 힘든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점점 조금씩 여러분들은 정신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갉아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병이 완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자극이 강하고 이제 폭소. 과다한 기쁨. 갑자기 웃고. 그 맛이 간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맛이 가고. 대경, 너무 크게 놀란 거죠. 그럼 졸제, 공포스러운, 갑자기 공포스러운 닥쳐온 거.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또 기쁨이 오는 거. 이거 바로 발병이 된다. 이겁니다. 너무 정서에 강하고 과다한 경우고. 그리고 정서적인 자극이 광렬하지 않다. 그것이 오랜 적정 쌓여서 병이 된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이게 솔직한 아주 조금씩 여러분의 정신적이 갉아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서적 자기와의 심신 조절 능력과 관계. 그것도 사람이 그 개인에 따라 아직은 이게 좀 많은 차이가 일어납니다. 좀 정신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다 잘 이겨내는데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제 거기에. 야, 쟤는 왜 쟤만 저러냐, 우리 솔직히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막. 그러면, 아니, 야,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왜 쟤 혼자 저래, 쟤 혼자. 왜 이렇게 쟤 혼자 이렇게, 그냥 기분이 쫙 가라앉아 있냐? 그런 경우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런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 당해보시기도 하셨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상대방에서는 되게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냥 그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그런 경우. 자, 그런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정서적인 작용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정서적인 변화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한 질병의 과정 중에서 정서가 변한다. 정서적인 과도한 약 오래되면 내상병, 즉 정신병이 생겨난다. 그래서 정광, 심계, 장조는 히스테리, 특히 여자분들 장조가 뭐냐면 여자분들 갱년기 때 많이 나타난다. 갱년기, 일종의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 때 이걸 장조라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자, 그냥 정광이라고 뭐냐면 조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병, 정신병, 조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 질병이 발생해서 뭐냐, 두통, 설사, 탈환, 몸이 한쪽으로 마비가 된다는 거, 실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뭐냐면 사회 및 자연환경에 생기는 정서적인 자극. 특히 사회 및 자연환경에서 많이 이제 정서적인 자극.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이제 많이 정신적인 얘기를 한 거. 현대인 너무 어쩌면 또 이 개인적 어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게 엄청 요즘 강해지고. 그 사회적으로도 뭐냐면 서로 간에 서로를 어떤 뭐랄까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좀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많이 이제 찾잖아요. 특히 뭐 요즘에 뭐 나는 게임만 한다. 나는 뭐 어디 앉아 있어도 대화가 없습니다. 뭐 앉아 전부 다 저거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다른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조용합니다. 뭐 하나 하고 딱 뜨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질병 생기는 병리 변화, 질병 과정 중에 이제 생겨난 병리 변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 기질이 이제 각자 같지가 않죠. 거기에서 온 차이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발병의 요인이 이제 틀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 발병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동양학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서양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발병 유형. 자, 사계의 성질 및 강약, 질병의 진행 과정이 같지 않다. 그리고 사람의 체질과 전기의 강약에 각각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발병의 형식상 드러난 유형이 각자 같지 않다. 서로가 틀리다 이겁니다. 자, 감사즉발. 사계에 감염된 것과 동시에, 자, 감사. 자, 사계에 감염된 것과 동시에 즉시 발병이 일어난다. 감사즉발. 여러분 누가 감사하고 저거 뭔 말이야? 여기 그거 붙입니다. 잘라가지고 사계에 감염된 것과 동시에 발병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계에 감염되면 바로 발병이 된다. 우리가 임상을 많이 보죠. 졸발 혹은 돈발이다. 갑자기 발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류 신감상한, 그다음 혹은 온병, 외감열병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 외감열병 중에서 신감상한. 외감 풍안에도 열병 외감 한병도 전부 이건 뭡니까? 저걸 감기로 보시면 됩니다. 감기. 그냥 감기 증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감 풍안, 외감 풍열, 외감 조열, 외감 수별, 온독 등의 병이 일으키는 질병. 온독이라는 건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염병. 이것도 전염병입니다. 온독도 일종의 정염병의 일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신감상한이다. 새로운 감염에서 상한이 감기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어렵게 보실 것 없이 감기 증상이거나 혹은 전염병. 자, 이럴 때 나타난다. 감사즉발의 종류는. 그 다음에 역려치병. 역려에게는 독성이 강렬하고 질병을 일으킴이 강력함으로 발생하면 바로 퍼져나가고 발병이 갑작스러운 병세. 자, 역려치병 이것도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역려에서 병을 일으킨다 해서 역려치병. 자, 이것도 전염병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자.
그 다음에 정서상의 갑작스러운 변화. 갑자기 심하게 화가 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 절제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정서를 그냐면 기혈이 꼬고 신맥을 막아버린다. 뭐 사람이 쓰러지면 혼절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냥 사기를 맞자마자 심하게 화가 나고 뒷머리 잡고 넘어가는 걸 보자. 여성국가인데 특히 많이 나오죠. 여성국가 같은데. 중풍 맞는 겁니다. 중풍만. 그냥 화가 너무 극도로 하고 뒷머리 잡고 떨어져 버려. 푹 맞아가지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반신마비, 이것도 반신마비라고. 우리가 연속구에 가장 많이 우리 적용되죠. 폭로입니다. 비상력절. 너무 슬픔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그냥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왜? 기혈이 거꾸로 신맥을 심의 기가 여기 막혀버렸다. 막아버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정신이 잃어가지고 반신불. 중풍 후유증이 이렇게. 그 홍비심도 가슴에 막 심장 통증이. 그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형비심도 심장마비 증상이 뭐냐? 땀을 빨빨 아주 고통이 엄청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처음에 심장마비 왔을 때. 심근경 땀을 그게 그 상태예요. 그 맥이 곱고도 일단 유구만 통증이 발생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중독. 독이든 식품, 약물 등을 잘못 먹거나 독기를 흡입하거나 혹은 독사나 독볼에 물리면 독이 전층 퍼지죠. 그렇죠. 그럼 바로 심하면 사망이 이러는 거죠. 우리가 볼에 쏘여서 돌아가셨다는 분들 나오잖아요.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특히 여름, 가을 때 이럴 때. 야, 그래, 볼에 쏘여갖고 누가 볼독에 중독되어 돌아가셨다. 그럼 독사.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 뱀에 물렸을 때 이게 독사냐, 아니, 독이 없는 뱀이냐 차이점은 뱀에 물렸는데 이빨 자국이 한 2개 딱 뚜렷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독사에 물린 겁니다. 근데 뭐 대가상 이렇게 또 일정하게 이렇게 딱 있다. 참, 이건 독이 없는 뱀입니다. 독이 없는 뱀.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혹시 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린 자국 이렇게 한 대가상 쭉 고르게 나타났다. 그럼 이건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근데 한 2개가, 이거는 독 있는 이빨로 물렸다는 뜻이에요. 독이 있는 이빨. 이 2개 정도 땅에 찍힙니다, 이게. 이건 독사한테 물린 겁니다, 이거. 자. 복이 후발. 잠복에 있다가 나중에, 병이 잠복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복. 자, 잠복에 있다가 나중에 발병이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떠한 병사에 감염된 후에 그 병사가 체내에 잠복에 있다가 일정한 이제 시간이 지난 경과한 후에 어떤 다른 어떤 유인작용이 있은 후에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파상풍 같은 거. 피부가 세부체 상승, 이거 파상풍이죠. 그 다음 광견병. 미친 개에 물렸거나 해서 처음에는 창상, 추절 등이 일어나. 근데 그걸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파상풍, 광견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못 같은 특히, 못도죠 뭡니까? 오래된 못들. 그런 것에 찔렸을 때. 그 파상풍은 조심하죠. 그 다음에 광견병. 그냥 개한테 물렸으면 그 개가 광견병 예방전 맞았냐, 그걸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한테 물렸을 때는. 자, 이게 나중에 발병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파상풍, 광견병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이 후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이 느리고 완만하냐. 그래서 이제 서발. 발병이 천천히 일어난다. 서발, 천천히. 졸제 발병. 빨리 일어난다. 그게 감사직발락하 나왔죠. 그런 게 이제 졸발이거든요. 자, 병인의 종류 및 성질과 병을 일으킨 작용, 그 체질 요인과 밀접 관계. 그렇죠. 똑같은 병인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천천히 하느냐, 빨리 일어나느냐. 바로 사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병이 일어나느냐. 사기가 들어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천천히 점점 세월 흘러가면 점점 나오냐. 그때 서발하고 졸발로 나눠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서발은 외감성 병인의 한습사기. 성질이 음에 속하면 음체, 점체, 중차의 병이 천천히 발생한다. 한습사기가 그렇다. 이거 좀, 한습사기. 성질이 음에 속해가지고, 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묵적지근하고 가라앉아있고,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 음체된다. 그 점체 딱 달라붙은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중차가 아주 무겁게 병이 천천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풍한습이 근육이나 근맥에
관절에 절대 나타나는 동통 중창마비다. 자, 풍한수. 나이 드신 분들 관절병. 날씨가 좀만 스실스실해지면 무릎이 시렵고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묵은 병입니다. 묵은 병.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한숨이 천천히 몸에서 이렇게 쌓여있던 겁니다. 쌓여있던 거. 그럼 이게 기육, 근맥, 이제 관절 중에 저체 모여있었다, 이거 모여.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면역력 떨어지고 내 몸이 기운 떨어지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고 딱 붙어 떨어지니까 마비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 그 다음에 뇌상성병이, 우리 뇌에서는 병이 나오죠. 사려와도 생각을 너무 깊이 우수불성, 우수에 빠져 있어요. 우울한 감정,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방사불설. 뭡니까? 방사, 여러분 뭡니까? 남녀 관계가 조절이 안 되는, 너무. 이럴 때. 그럼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편식 등을 하면 점차적으로. 이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뇌상병인들. 점점 쌓여서 오늘 하루 내가 술 하루 많이 먹었다 해서 그 다음날 몸 좀 불편하고 그게 병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게. 그 다음날 좀 쉬어지면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돼서 오랜 장기간. 그러니까 사려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울증 우수불성에서 나왔지만 우수불성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이게 갑자기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고 바로 그게 우울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했다 그래도 갑자기 내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쌓여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과도한 방사행위. 자, 과도한 남녀행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느 날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병을, 그게 이제 계속 누적돼 있을 때. 내 몸에 전기를 상할 정도로 누적이 될 때입니다. 이게 사려과도나 우수불성이냐, 방사불성이냐, 과도한,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내 몸에 전기가 상해졌어. 내 몸에 이제 전기가 완전히 상하게 될 정도 됐을 때 이제 이게 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고 병으로 변해갖고 시간 날이 명확하게 임상된 병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몸이 하체가 부실해지고. 과다한 음주는 과다는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한 번 했다 해서 이게 갑자기 병증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된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일종의 절제된 생활을 하라니고, 그렇죠. 절제된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 절제된 생활, 내가 오늘 하루 좀, 그거 괜찮아요. 그거 하루 정도 멋져. 저도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 야,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저도 술 좋아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한잔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하루 먹고 친구랑 그러고 술 먹고 절제하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됐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행위들. 그렇으면 이것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병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발병이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개발이란 건 뭐냐? 계속해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발생한 병이 있어요. 병을 기초로 계속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발병은 반드시 원발병을 전제로 서로 밀접한 병리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개발병이 처음에 무슨 병이 발병이 됐느냐, 뭐에서 시작이 됐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쳐 나가야 돼. 그래서 개발, 이거 개발 계속해서 뭐죠? 계속해서 발병한다. 개발, 이게 원래 어떤 병이 발생해서 그 병을 기초로 계속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나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 소관이 있잖아요. 당뇨가 무슨, 이 개발증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인해서 다른 병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발인 겁니다. 자, 병독성 간염 일으키는 옆구리 통증. 자, 개발의 예입니다. 그럼 황달 등을 옆구리 통증이나 황달 등을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잘못된 시간을 오면 증가가 뭐냐면 암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착, 배가 빵빵을 불러오르는 거죠. 등이 발병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간염이 원인이 됐다. 간염. 병독성 간염. 이 간염을 고치지 않아가지고 이게 암덩어리로 발병이 됐고, 이게 고착이 됐다. 이 얘기라고. 그 다음 어린애들 오랜 설사, 그다음에 충격, 해충이죠. 영양불량 등 감염. 감염이라는 게 뭡니까? 얘들 그 영양실조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그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 광고 같은데 이런 날 도와줍시다. 안 된다면 배는 불렁하고 사지는 말라져 있고 밑으로 있고 그게 감정증입니다. 그게 감정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걸 거쳐서 감정으로 이게 발생이 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랜 현운병증이 슬픔과 노여움의 반복, 병증이 그 다음에 음식 부절제,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중풍이 됨으로 인해 자 갑작스러운 혼절, 면탕, 반신물 수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중풍으로 발전된다 이겁니다. 중풍. 자, 그래서 이런 중풍이 됨으로 해서 그냥 중풍이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거죠. 갑자기 혼절이하고 면탕, 얼굴이 만져버리고 반신물 수등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과 병병입니다. 두 개 혹은 세 개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럼 병병은 뭐냐? 한 개의 병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병증이 생겨 순차적으로 다른 병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합병과 병병은 발병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합병. 비교적 사기가 성할 때 많이 나. 당연하죠. 합병 증상이 사기가 성할 때. 내가 몸이 건강하면 합병증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이겨내면 돼버린대요. 그 사기와 성함으로 동시에 표와 리를 침범한다. 그 외감증의 토사광난 등입니다. 외감증 우리 토사광난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합병증이다 이겁니다. 병병. 병병은 언제나 병의 유체 전변이 병의 유체가 바뀔 때 나타난다. 병의 전변은 병병 과정 중 병병 부위와 발성 장소가 상대히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원래의 병의 병증은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을 옮겨간다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 발생 후에 병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유암통이 발병하고 나서 대량 출혈이 나온다가 복통이나 반이나 그냥 유암입니다. 유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 재발은 재발 말 그대로입니다. 질병이 완치되는 단계에서 어떤 요에 다시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병의 사이가 대부분 제거되었으나 우리가 지금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이제 다 나았겠죠 했더니 다시 보면 이거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이가. 그 다음에 전기가 허해져서 완전히 전기가 완전히 이제 사기에서 전기가 상했는데 아직 회복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가 다 나은 줄 알고 움직였다 다 재발이 난다 뭐 이런. 그 유발하는 그걸 다시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전기가 허해져 있거나 그다음에 그 이제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재발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일으키는 요인, 새로운 사기가 또 들어왔던 거다. 다 나은 줄 알고, 술, 담배 언제까지 드시지 마세요. 다 나은 줄 알고 술, 담배 하셨다. 그런 경우 많지. 우리 경험들 많으시고. 그 다음 무절전 다 나은 줄 알고, 일 언제 가지 마. 푹 쉬십시오. 그랬는데, 뭐 다 나은 것 같아 가서, 나 또 일하시다가 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약물 너무 또 잘못 드셨다거나.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뭐 기후, 지역 등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발랑 이런 거도 막 아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크게 중요한 것들 아니니까, 이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발병해가지고 이제 발병의 개념, 더 발병의 기본 원리 발병 질병의 발생 과정, 우리 그냥 정기와 사기, 투쟁 과정, 발병 중에 중요한 조건만 사기라 이거죠. 그 발병의 내부 요인은 전기 부족. 내 몸에 전기가 부족해 있을 때, 내부 요인으로는. 그 발병의 주요 이제 체질 요인과 체질 요인도 외부 환경하고 발병, 그다음 정서적 요인과 발병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발병 유형으로서는 감사즉발, 보기후발, 감사즉발, 사기에 감염되자마자 바로 발병이 나는 거. 보기후발, 잠복돼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 서발은 천천히 나는 거. 개발은 이제 계속해서 발병이 나는 거. 합병과 병병은 발병 시기. 그 시기의 차이점. 재발은 다 나은지 알았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병이 발병하는 경우. 쭉 이번 주 이제 발병의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병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발병의 개념은 크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발병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제 수업을 이렇게 끝까지 들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혈자리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혈자리에서 인중이라는 혈자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중. 인중하면 대부분 이거 코 밑에 다 그럽니다. 코 밑에 아시면 맞습니다. 코 밑에. 근데 인중을 정확하게 찾으시려면요. 이 코 밑에서 여기서부터요. 여기 밑에가 3등분을 합니다. 하나, 둘, 세 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밑에서 3분의 2, 위에서 3분의 1. 이게 만나는 자리.
이게 인중입니다. 정확하게 인중. 그럼 인중을 언제 씁니까? 이 혈자리를 많이. 사람이 갑자기 혼절했다거나 기절했을 때. 그때 여기서 싹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얼굴 보여서 도사합니다. 인중이 아주 자극이 센 자리입니다. 솔직히 저희들 침 넣을 때 인중은 웬만하면 안 찔리려고 합니다. 왜? 워낙 아픈 자리입니다. 아주 자극이 센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중. 그리고 인중이 또 뭐냐면 허리 통증에도 아주 이 허리 통증이 또 많이 쓰는 자리기도 합니다. 이 허리 통증. 이 허리 아플 때. 허리가 갑자기 아플 때. 혹시 허리 갑자기 아플 때 한가운데가 그것도. 한가운데. 근데 여기서 싹 한번 만져보면 풀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게. 여기 인중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